부모님들의 의견을 주입시키는 이런 부모님들이 계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사교육비 많이 쓰시잖아요, 솔직히. 그쵸? 사교육비를 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 방법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등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유익한 정보를 제가 준비했어요.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현재 초등 자녀의 공부는 독서나 영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물론 당연히 독서나 영어가 중요하죠. 근데 오늘은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보다 좀 더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 바로 이게 뭐냐? 우리 부모님들의 행동이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의 행동이 어떻게 중요한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초등교육에 있어서 독서나 영어는 당연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아무리 귀찮아도 이 귀찮음을 이겨내는 게 중요한데요. 학습과학에서는 부모님의 지속적인 관심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의 학습 동기나 성취를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이 이것을 항상 대신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오해예요. 모든 것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께서 올바른 방향, 또 올바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사교육비 많이 쓰시잖아요, 솔직히. 그쵸? 어렸을 때부터 사교육비를 많이 쓰는데 부모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귀찮음을 이겨내는 것은 사교육비를 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에 부모님이 다 알아서 그럼 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해주지 않고 우리 자녀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이 능력을 키우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두 번째는 부부간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또 아이에 대해서도 알아가 보고 이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사실 부부가 바쁘다 보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 나누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부간의 소통의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돼요. 학습과학에서 주장하는 가정과 학교가 협력해야 된다, 이런 개념과도 일맥상통한데요. 그러면 우리 부모가 시간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팁을 좀 드리자면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 내기는 사실 힘들어요. 아빠도 일하고 오고 엄마도 또 육아나 또 일을 하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많이 안 맞을 수 있지만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회의하듯이, 미팅하듯이 시간을 좀 정해 놓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우리 부부가 꼭 만나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우리 부부간에 이야기할 점들, 이런 것들 이야기해 주면 좋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부부가 또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맞네, 네가 맞네, 막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또 그러시면 안 돼요. 물론 부부간에 아이를 키우는 방법에 있어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막 소리를, 막 원성을 높이고 한다고 했을 때는 또 부부간의 대화가 또 단절이 되겠죠? 네, 이럴 때는요,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해 주시고 내 의견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합의점을 찾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는 아이와의 소통을 강화하세요. 우리 아이와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아이와 소통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학습과학에 따르면 부모와 아이 간의 대화가 아이의 학습 동기와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첫 번째는 관심을 많이 표현해 주시면 돼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 중에서 관심은 많아,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데 표현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의외로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관심을 보였으면 아이의 이야기를 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어떤 의견을 말하면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정말 좋은데? 대화를 하면서 아이의 의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거죠. 이때 아이들은 와, 우리 부모님이 내 말을 잘 들어주네. 나 다음에도 또 이야기해야지. 신나 하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관심을 많이 표현해 주시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금 비슷한데 아이들이 의견을 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떠한 생각을 말을 했는데 부모님들이 그게 뭐
틀렸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좀 더 좋은 의견을 내거나 좀 더 좋은 길을 가기 위해서 그거는 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니? 부모님들의 의견을 주입시키는 이런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첫 번째가 자존감부터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서도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부모님들이 했던 그 행동들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의견도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의견을 낼 때 조금 좀 맞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부모님들이 먼저 의견을 들어주시고 또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하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아이들에겐 충분한 경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는 아이들이 어떠한 의견을 냈을 때 긍정적인 반응으로 표현을 해주시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아이와 시간을 내서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아이들과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면서 그리고 외식을 하면서 또 외출을 하면서 또 엄마가 운전을 하면서 아이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게 아이들한테는 조금 마음이 오픈 마인드가 되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과 대화할 때 우리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또 우리 부모님들이 깨달음을 또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때 아이들의 마음을 좀 더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이때는 단순히 학업 얘기, 공부 얘기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취미나 요즘 들어서 관심이 무엇이 있는지, 관심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상생활 속에서 대화를 유도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아이를 스스로 할 줄 아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자로 키우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요즘에 아이들이 좀 어릴 때부터 많은 것을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저학년 때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고학년이 올라가고 중고등학생이 되어도 자신의 시간 관리도 안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보조해서 같이 협력해서 해주시는 거 좋지만 모든 것을 다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주도적인 학습자로 키우는 건데요. 제가 그러면 두 가지 꿀팁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스스로 스케줄 관리를, 즉 시간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센터에 있다 보면 아이들이 수업 끝나고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지냐면 전화를 해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한테 나 지금 이제 끝났어. 어디로 가? 이런 애들 되게 많거든요. 세상에나 어떻게 중고등학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그래. 심지어는 전화해서 엄마 나 끝났는데 점심은 어떤 메뉴로 먹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되게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정해놓은 스케줄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일주일의 시간, 또 하루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쪼개서 관리할 것인가를 같이 짜주는 거예요. 한 달 거 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이들이 그렇게까지는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 팁은 일주일 것을 일요일 저녁 밤이나 이렇게 일주일 것을 다 짜주시고 아이들이 눈에 보기 쉽게 책상에 붙여놓으세요. 혹은 우리 아이들 요즘에 스마트폰 많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아이들이 볼 수 있게끔 저장을 시켜놔서 아이 스스로 일주일 동안 부모님과 함께 짠 내용을 그날 스케줄대로 보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한 친구들은 고학년이 되고 중고등학생이 돼도 자기의 하루의 일정 그리고 일주일의 일정들을 미리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당연히 알겠죠? 이런 아이들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도 해요. 자기가 만약에 조금 놀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시간 보고 나 이때 한 30분 시간 남네? 이때 나 놀아야지. 이런 것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때는 숙제해야지. 이것도 자신이 알아야 할 수 있겠죠? 이 방법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켜줘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다 해결해 주려고 하잖아요. 애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뭐 준비물을 안 가져왔어. 근데 막 생각이 난 거야. 그럼 이 애는 매번 학교에 도착해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뭐 안 가져왔어, 뭐 안 가져왔어. 이런 친구들 많잖아요. 물론 부모님들이 이제 애타는 마음에 갖다 주시긴 해요. 또 갖다 주셔야 되고.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되게 습관이 들거든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이 부분을 뭐 한두 번은 갖다 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아이들이 제가 학교 가기 전날 밤에 학교에서 써온 과제장을 보고 알립장을 보고 이것을 준비물 먼저 넣을게요. 이게 아이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이렇게 유도를 해주시지 부모님들이 계속 갖다만 주면 이 아이들은 평생 습관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물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부모님들이 판단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너 어떻게 했니? 혹은 뭐 진짜 직접 학교에 가서 막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친구 막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부모님들과 막 싸움을 한다거나 이러면 아이들은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아이가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방향성을 제시했을 때 그래 네가 한번 그렇게 해보고 친구들 간에 어떻게 되는지 잘 그것을 귀 기울여 봐. 대신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면은 사이가 좀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 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 아이의 생각대로 어떤 문제를 해결했을 때 우리 아이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 더 성취감을 느끼겠죠. 어렸을 때부터 자기 스스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우리 아이들은 커서도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길러진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역량을 길러줘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요즘에는 대학교 공부가 끝나면 공부가 끝났다라고 하지 않죠. 평생학습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평생 동안 공부를 해 나가야 앞으로 미래의 트렌드에 의해서 변화하면서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또 사회에 적응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단지 학습, 학업, 국영수 이거에 집착할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미래에 잘 적응하는 학습자로 키워나가게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게 바로 제가 항상 말하는 자기 스스로 할 줄 아는 능력, 이 역량에 포인트를 두시고 아이를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자가 되느냐는 우리 부모님들한테 달려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오늘부터 실천해주세요. 그럼 성공하는 교육 오미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